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어제 중국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항공편이 자꾸 취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3월 25일 귀국편이었는데 이미 4월 말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딜레이 되지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평범한 사람의 일상도 국제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주의하고 있는 것은 인도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쿼드의 일원인데 최근의 행태를 보면 과연 미국이 희망하는 대로 중국과 대척하는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의문을 좀 가지게 되었거든요. 지난번 미국이 러시아를 안보리에서 퇴출시키려 했을 때도 인도는 기권을 했었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에도 인도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제재에 참여하기는커녕 최근에는 러시아와 인도 간에 통화 스와프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기까지 했죠. 그러고 보면 인도처럼 명확하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불참한 국가도 있지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부터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라에 속하죠. 우리나라 외에도 G20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러시아의 제재에 상당히 미온적이죠. 그런가 하면 국경 분쟁으로 다투고 있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두 나라 사령관이 만나 다시 회담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죠. 아주 획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낙관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의 태도는 우물쭈물하는 그런 태도 변화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전화회담에서도 나타났었는데요. 이것을 두고 타이완의 이코노미스트 우자룡은 이 전화회담 뒤에 중국에서 과거에 미국이 이미 발표한 적이 있었던 내용, 예를 들면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것은 거꾸로 중국이 이제 곧 미국에 양보하는 조치가 나올 징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두 나라가 미국은 실리, 중국은 체면을 얻는 그런 모종의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죠. 인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항할 군사 기술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이런 여러 외신 보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사실은 저 자신이 인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인도가 어떤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인도 모디 정부는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사실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인도 전문가 한유진 대표를 알게 돼서요. 이분을 모시고 인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유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타라진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는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화학산업 관련된 컨설턴트로. 그리고 나서 인도에 이제 가서 한 10년 이상을 살다가 한국에 한 3년 전쯤에 다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과 인도를 좀 오가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계속 한국에 이제 머물면서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스타라진이라는 회사는 사실 이제 생긴 지는 별로 안 된 작은 회사이고요. 주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인도 큐레이터라고 이제 지칭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인도라는 나라가 단순히 어떤 문화적인 측면 아니면 이제 어떤 정신적인 문화 이런 단편적인 그 측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산업, 비즈니스, 문화, 어떤 웰니스 분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다 같이 통합해서 조망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좀 하고 있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마치 이제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작품을 잘 이렇게 큐레이션을 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듯이 이제 제 자신이 인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 자신을 그렇게 지칭을 하게 됐고요. 이제 회사가 하는 일은 주로 인도 관련된 어떤 산업이나 경제 관련된 어떤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일을 이제 작게 시작을 해서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고 문화예술 관련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국제교류 사업을 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인도 주부로 또 삶을 좀 살아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도인들과 굉장히 밀접한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그들의 어떤 생각하는 관점, 그 삶에서 이제 어떤 통용되는 어떤 그런 관례나 관습이나 어떤 사고 방식들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이해도가 좀 높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겸손의 말씀이시네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느끼는 게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사건들만 두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 이면에 많은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런 단순한 구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인도와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이후에 인도가 어떤 발전을 하고 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그때부터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어떤 뭐 우주항공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핵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러시아가 이제 기술 관련해서 많이 도움을 주었고 방위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무기에 대한 원조도 상당히 많이 해줬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인도 문화에 이제 흠뻑 빠져서 뭐 소위 말하는 겨울이 되는 시즌이 되면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인도에 단체로 이제 휴가가 오는 그런 시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러시아와 인도의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단순히 몇 년간에 그냥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우호적인 관계를 잘 구축을 해온 사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중국하고 관계도 어떻게 보면은 국경 분쟁이 도발이 되면서 사실 경계하는 국가가 된 건 맞고요.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대치하는 서로 간에 나를 세우는 그런 사건이 없으면 사실 인도하고 중국의 관계도 좋았었습니다. 인도에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원자재라든지 상품이란 것들을 수입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이제 프로젝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투자를 인도에 또 많이 하기도 했고, 한동안은 양국의 사이가 괜찮았었어요. 물론 이제 그 이면에서는 어떤 감정적인 뭐 상대에 대한 평가는 있었겠지만, 외교적으로 봤을 때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양국의 관계는 그래도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그 국경 대치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이제 상황이 지금 악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발언을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인도가 국경을 대치하고 있는 국가는 두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서쪽으로 파키스탄이 있고요. 동북쪽으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국경을 대치하고 있는 두 국가 간의 대립의 정도라고 본다면, 감정적인 부분하고 그런 대치의 정도는 사실상 파키스탄이 굉장히 더 대립의 각이 좀 더 날카롭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상호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중국에서 우리가 더 이상 국경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라고 해서 한 발 물러난다 라고 하게 되면 관계는 충분히 원만하게 다시 화해 모드로 돌아설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대치의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무기를 구매하는 계약도 맺은 게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 러시아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인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좀 살펴봐야 하는 게 의존도가 있긴 합니다. 상당히 높기는 하죠. 어떻게 보면은 많이 줄여져서 한 50% 정도 지금 현재 이제 되고 있는데 과거엔 한 70% 이상 의존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많이 낮아져서 한 50% 정도까지 보는 그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냐 하면 인도도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국방력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좀 공을 들이고 노력을 지금 기울이는 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모디 총리가 취임을 하고 난 이후부터 무기를 이제 인도 내에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잘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산 무기를 이제 구매를 하는데 조건으로 인도에서 뭐 몇 년도부터는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어떤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한 전략은 인도 내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며칠 전에 인도에 대한 발언을 조금 바꿨어요. 그 전까지는 쿼드 사국 중에서 불안정한 파트너라고 규정을 했는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때쯤에 미국이 다시 어떻게 인도를 규정을 했냐면요. 인도는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에게 국방에 필요한 어떤 무기 지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라고 미국이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으니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인도도 자체적으로 그런 러시아에 대한 무기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무기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전혀 아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상당히 작용은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경제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러시아의 경제 의존도가 높아서라기보다는 인도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경제 발전이라는 큰 로드맵상에서 봤을 때 관련된 국가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제 부분에 상호작용하고 있는 점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를 무조건 반대를 할 수도 그렇다라고 무조건 서방의 의견에 찬성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조금 난감한 위치?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실리를 전혀 추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선의 방책인 중립을 선언을 한 거라고 저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한 국가에 대한 어떤 영향력만으로 사실 좀 판단하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어떤 얘기냐 하면 러시아한테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어려운 선택이다 라는 건 아니고요.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인도가 최근 원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로서는 사실 저렴한 원유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영 정유사들이 입찰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국가가 러시아산 원유였어요.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를 국영 정유사인 인디언 오일에서 300만 배럴을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국영 정유사이기도 한 힌두스탄 페트롤륨이라는 회사에서 200만 배럴을 계약을 했습니다. 총 500만 배럴인데 이게 인도가 1일 국내 수요하는 양 정도가 500만 배럴이라고 해요. 해당되는 양은 이제 5월에 인도 받기로 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좀 계기가 돼서 서방 국가들에서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러시아의 편을 드는 게 아니냐, 쉽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러시아하고 인도하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가 나왔는데 사실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게 인도가 구매하는 전체 수입량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연 평균으로 보자라고 하면 러시아의 구매량 1%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산 원유를 산다고 그래서 뭐 인도가 막 뭐 러시아에 굉장히 원유 의존도가 높고 이제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시각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국제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인도가 특히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자국의 제조 산업을 굉장히 부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립 인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인도에서 이제 제조하는 산업들을 크게 이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그 외에도 외국인의 투자를 이제 좀 더 많이 받고 있고, 이런 제조업을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을 대체하는 전 세계 제조 허브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인도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에 많은 어떤 투자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유럽에서라든지 이제 굉장히 많은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어서 못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중국 자금도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제 걸러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예외로 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인도가 국가 경제를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받고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러시아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이 다른 국가들이 인도에서 만약에 투자를 철회를 하겠다, 이제 이런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인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 뭐 러시아에 무조건 편을 들어주기도, 그다음에 서방 국가의 그런 제재에 더불어 찬성을 하기도 인도로서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떤 하나의 이유로만 이렇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도 뭐 그닥 높지 않다라는 평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인도가 뭐 토론 문화가 발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가요? 네,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된 이유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은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논리적이라는 말에는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익숙한 문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발언을 해야 되니 당신은 좀 조용히 하라든지, 그래서 이런 토론 문화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 주장을 하고 상대의 주장을 듣고 그리고 또 내 주장을 펼치고 하는 이런 좀 문화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라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매일 싸우는 걸로 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토론 문화라는 게 이제 정착이 되어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반드시 어느 한편의 주장만이 옳다라는 걸로 재단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요. 인도도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다양한 그런 시각들, 그 다음에 하다못해 신도 하나의 신을 섬기지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러 신을 섬기는 국가가 인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양성이 존재를 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저희가 조금 국가마다 이해하는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자신의 색깔대로 뭐 추구하는 성향대로 있는 걸 그대로 존중을 해줘요. 그런데 무조건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강요하거나 없다. 예.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인도에서도 어떤 사안이 생기면 그걸 옳다, 그르다 이렇게 나눠서 보질 않아요. 인도가 상당히 정치라는 게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라는 것은 기회주의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실리 추구라는 분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인도는 나라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도 그랬었지만 영적인 문화가 발달을 한 만큼 물질적인 것도 굉장히 발달을 한 나라입니다. 뭐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굉장히 영적인데 물질적인 건 완전히 배제해야 돼. 소위 한국에 있는 것처럼 나는 어떤 성인 군자이기 때문에 청렴 결백해야 돼. 이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아예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것들을 용인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청렴 결백, 도덕성 뭐 이런 것만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사실 이 정치적이라는 말을 조금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제로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가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의견입니다. 이제 이유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양국 간의 통화를 어느 정도 수합까지는 그렇고 그 물물교환 형식 개념에서 어떤 주고받는 건 있을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원유를 러시아에서 한 500만 배럴 정도가 지금 계약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계약을 해서 뭐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대금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를 두고 봤을 때 현재 미국이 이제 그 스위프트에 대해서 사용을 이제 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달러 거래는 어려울 테니까 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상호 간에 지불을 해야 될 것들을 루피에서 루블로 이렇게 이제 서로 맞교환, 뭐 물물교환처럼 이렇게 하자라는 개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까 그런 스와프라는 형태의 것들이 어떤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는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조금 보고 있고요. 그런 형태가 일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건 러시아에서 원유를 구매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주 인도 이란 대사가 인도 측에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안이었냐 하면 인도가 현재 처한 에너지 관련된 그 이슈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줄 수도 있겠다. 이란이 사실 미국이 그 제재를 하기 이전에는 인도가 이란에서 굉장히 많은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제재 이후 이란과는 지금 교역이 지금 끊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에너지를 우리에게서 수입을 하는 방법을 다시 재개를 한다라고 하면 방식은 루피하고 리알, 물물교환처럼 맞교환하는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새롭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전에 우리가 했었으니 같은 형식의 것을 재운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란 대사의 발언이라든지 최근 러시아에서의 원유 구매가 이루어졌던 것을 두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통화 수합이라기보다는 이제 특정 어떤 거래에 대해서 그런 형태의 지불을 하는 방식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인도 내에서도 여론이 굉장히 어떻게 지불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우려를 하고 뭐 논의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많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통화 스와프라는 것만 두고 보면 이제 조금 어떤 그 일시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나온 말이 아닐까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그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외 인도인을 NRI라고 Non-Residential Indian이라고 해서 NRI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NRI들이 많이 이제 해외 여러 국가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인도의 많은 어떤 그 외화 송금을 이 NRI들이 인도 본국으로 송금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게 됐기 때문에 인도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만약에 그런 통화 수합을 루블로 이렇게 하는 걸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량의 많은 어떤 본국으로 송환되는 그런 달러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유, 주요한 이유로서 인도가 그런 어떤 러시아, 중국, 인도만의 어떤 통화, 뭐 어떤 거래 체제로 간다? 이건 좀 무리가 있는 좀 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왕에 한번 나와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자주 네, 또 초대해 주시면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